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진행의 서울경제 최충성 전문가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가 상승을 해가지고 연휴가 딱 끝나고 지수가 조금 좋게 움직여줘서 아마 굉장히 좀 시원한 모습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일단 저랑 방송 보시면서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향후 대응 방안,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좀 잘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지금 시장에서 잘 대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랑 이제 들으실 때는 항상 편하게 좀 들으시면 되고, 지수도 이제 좋게 움직였기 때문에 일단 시장 상황, 전반적인 시장 상황,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잘 준비를 해야 될까, 수익을 말하다잖아요. 일단 일반적으로 그런 시장 상황도 시장 상황이지만, 이런 시장을 어떻게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추후, 지금이 아니더라도 추후에도 어떤 투자 마인드와 투자 팁 같은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을 먼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일단 코스닥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 양지수 모두 이제 1%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해외 증시 지금 체크를 해봐도 영국 증시 굉장히 좀 영국, 독일, 유럽 증시가 좋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 선물 지수도 지금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일본도 오늘 1% 이상 상승을 했고요. 중국은 계속적으로 연휴 관련해서 지금 휴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글로벌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을 좀 체크해 봐야 될 텐데, 수급에서 이제 포인트를 제가 좀 찝어 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휴가 끝나고 일반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는 연휴 끝나고 나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거나 그런 좀 변동이 발생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변동보다는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좀 발생을 했고, 뭐 쿠팡 관련해서도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쿠팡 관련된 그런 호재, 그리고 제가 장전에 이제 노란톡에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 지수가 올라가는데 좀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해줬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였죠.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뭐 그런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반도체가 이제 지수를 좀 방어해주고, 쿠팡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좀 물류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지수의 좀 반등을, 상승을 좀 이끄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수급으로 본다면 의미 있는 상승으로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했었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7천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를 보여줬어요. 일단 뒤에서 강의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외국인들이 이제 중립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지금 7천억 정도 매수를 해서 이제 지수가 상승으로 가나 보다, 방향성을 이제 상향으로 잡고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수 있지만, 저런 부분들이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방향성을 지금 모색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외국인들 매수세 자체가 뭐 7천억 정도 매수가 되었지만 사실 이게 많은 수치는 아니에요. 예전에 뭐 아시겠지만 몇 조씩 한 번 살 때 몇 조씩 이제 매수를 했던 그런 외국인들인데, 7천억 정도 가지고서는 뭐 연속성을 띠는지 이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행히 이제 뭐 금융투자 물량이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연기금은 이제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마 기사에서 보셨을 거예요. 연기금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 연일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많이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지금 움직임은 양호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좀 팔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 그러한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수 자체가 상승으로 조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향후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그런 방향성, 지금 개별 종목장이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상승하는 것보다 쿠팡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뭐 상한가를 엄청 많이 달성을 했거든요. 일단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뭐 거의 3월 달에 작년 3월 달 지수가 이제 하락하고 반등이 나올 때 그때처럼, 아니면 기존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상승할 때처럼 어마어마하게 상한가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상승 8% 이내에 올라가는 종목들도 80개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이러한 종목들 잘 대응을 하시되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잡기보다는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방향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물류 관련주는 뭐 아시겠지만 기존에도 많이 좀 상승을 했고 이 주목을 받았던 그런 종목들인데, 일단 차익 실현 어느 정도 올라갈 때 좀 수익 챙길 건 챙기면서 좀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최근에 이제 반등,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필요했던 뭐 반도체 관련주들, 이것도 잘 체크를 해 보시고 어떻게 추후에 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고심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이제 지수가 상승 어느 정도 하방의 가능성은 좀 덜어놨어요. 지금 21선을 어느 정도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던 21선은 어느 정도 좀 회복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일단 하향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덜어냈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좀 이르고,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좀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장이 계속 될 수는 있어요. 한동안은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짧게 대응을 하시면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자라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동일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강의를 통해서 제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번째 강의입니다. 굉장히 강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 수급을 체크하자예요. 굉장히 키 포인트입니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의미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외국인들 수급, 뭐 자금 유동, 이게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지수가 상승할 수 없다는 것은 아마 이번 최근에 며칠 동안 굉장히 지지부진한 장에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개인들이 뭐 1조를 사든 2조를 사든 중요치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자금력 자체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보시고, 최근에 이제 기사 아마 보셨을 거예요. 뭐 외국인들이 이제 상승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뭐 20조를 덜어냈다, 연일 매도를 하고 있고 뭐 동학개미가 승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뭐 그런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이 20조든 몇 조든 굉장히 많은 수치 같죠.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빠진 함정에 내가 빠진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을 좀 경계하시고 생각을 좀 깨자라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20조라는 돈 자체는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뭐 20조든 40조든 50조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100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자금 자체가 진짜 새끼 발톱에 때만큼도 안 되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명확히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네. 어쨌든 외국인 수급 물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물량 자체를 뭐 계속적으로 이 자리에서 덜어냈다고 하더라도 거의 덜어낸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외국인 수급을 잘 체크하자, 오늘 강의의 좀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수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 가능성 아마 보셨겠지만 뭐 부양책에 대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백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상승으로 가는 그 이유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 그리고 쿠팡 상장 이슈가 나오면서 일단 상승을 지수를 굉장히 좀 견인하는 모습이었어요.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뭐 반도체 그리고 쿠팡까지도 어느 정도 굉장히 조금 나오고 있죠. 반도체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뭐 물량이 모자라다. 그리고 산업군의 변화에서 반도체는 제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인 그런 반도체도 있지만 4차 산업과 관련돼서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수급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반도체 관련주가 좀 강세가 나오면서 쿠팡 상장 이슈까지 더해져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예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고 백신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만약에 쿠팡 상장 이슈가 없었다면 지수가 어떻게 됐을지 이거를 좀 명확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은 개별 종목장이잖아요. 가는 종목들이 가고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갑니다. 쿠팡 상장 이슈가 나왔지만 반도체 관련주가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쿠팡 상장 이슈가 만약 오늘 나오지 않았다면 재료가 나오지 않았다면 반도체 관련주가 지수 하방을 좀 막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었을 거예요. 그쵸?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였을 테니까 어쨌든 얘는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일성으로 그냥 나오는 재료이고 계속적으로 뭐 연일 이런 이슈들이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아마 머릿속에 인지하고 계시겠죠? 당분간은 상승을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반도체 관련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자동차 관련주 지금은 좀 쉬어가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동차 관련주 제가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조금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고 비중 관리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자동차와 반도체 관련주에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 그게 달려있다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여기에 플러스로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많이 쉬고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를 잘 보셔야 돼요. 사실 힌트는 여기에 다 있거든요. 지금 상승을 하거나 지금 좀 쉬고 있는 종목들의 힌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매매를 하신다고 딱 한쪽만 보실 게 아니고 이쪽을 보면서 반대편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걸 매매하면서 얘만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단일성으로 끝나는 그런 재료이잖아요. 자동차 관련주도 이제 경험해 보셨겠지만 뭐 애플카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지금 뭐 없죠. 물론 그거에 대해서 뭐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결렬되고 뭐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없어라고 해서 재료가 터져 나왔지만 뭐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 경기 부양책이나 백신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반도체나 저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지수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우리나라는 저런 뭐 삼성과 관련된 그런 기업에 영향을 많이 받고 코스피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끼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관련해서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좀 멀리 보시고 대응하시자. 그리고 개별 종목들 따라 하실 때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반도체나 저런 종목들도 좋지만 지금 대선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좀 쉬고 있잖아요. 단순히 인맥 관련주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주가의 바닥이라는 점을 좀 명심을 하시고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물론 파닥파닥거리고 그 지금 당장 올라가는 종목들을 사면 내가 지금 수익을 뭐 5%든 10%든 볼 것 같은데 상한가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99가 보는 방향, 사람들이 보는 방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뭐 아시겠지만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에 주말 동안 뭐 쿠팡 관련주 아주 난리가 났었죠. 네, 쿠팡 관련주. 이미 뭐 그거에 대해서 이름이 나오고 그걸 검색어 상단에 나올 정도면 이미 재료가 끝난 거예요.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내가 들어가고 확신을 가졌을 때 세력들은 덜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하시고, 지금 만약에 못 잡았으면 그냥 보내주세요. 네.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접근을 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항상 대응을 하시고, 조금 답답하겠지만 정도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가 보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쿠팡 관련된 이슈 굉장히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일단은 쿠팡 관련된 이슈들, 오늘 올라간 종목들을 한번 보세요. 물류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 뭐 제지 관련주들도 많이 상승을 했죠. 뭐 이거는 제지 관련주는 제가 예전에 코로나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물류나 제지 모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군인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물류나 제지 관련주가 오늘 상한가를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 개별 종목장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방송 초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개별 종목장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섹터군이 형성이 돼서 가는 종목들만 가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상한가에 못 갈 것 같은 종목들도 자금이 몰려와서 억지로 좀 상한가를 말아올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쿠팡 관련된 이슈로 이렇게 싸잡아서 다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투자에 대해서 제가 팁을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쿠팡 관련된, 그러니까 단순히 물류, 뭐 유통을 하고 배송을 하는 그런 업체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쿠팡은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작년에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죠. 뭐 2년 연속 적자, 만년 적자 기업이었고, 단순히 물류 회사로 접근하시기보다는 한국판 아마존이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마존.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조금 좋은 거예요. 제가 기업 순환 구조 이런 걸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국내 시장, 한국 시장은 이런 뭐 아마존 같은 기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기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만년 매일매일 그냥 현대, 삼성이 그냥 끝이다. 최근에야 이제 카카오가 나온 건 사실 오래됐지만 붐이 좀 일든 게,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좀 깨서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해서 관점을 열어둔 게 카카오, 그리고 이제 쿠팡 관련된 종목인데, 이게 외국으로 치면 이게 아마존이고 이게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거겠죠. 어쨌든 시대의 변화예요. 사실 저런 기업들이 많아야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물류, 제지로 접근하시기보단 한국판 아마존이라고 나오면서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쿠팡 관련해서 단순히 그냥 물류, 배송해주는 업체로 접근하시기보단, 아, 내가 저 종목을 못 잡았으니까 아쉬워하시기보다는 내가 저 쿠팡으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은 다른 종목들. 제가 코스닥이나 이런 종목들은 섹터가 형성이 되면 제가 팁을 드렸잖아요. 네. 코스닥은 어떻게 간다고 말씀드렸죠? 좌우로 움직인다. 사이클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돌아서 온다. 물류나 제지가 올라갔다. 가지치기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쿠팡 관련주. 자, 이커머스 시장이에요. 온라인입니다. 전자상거래. 그럼 전자 쪽에 제가 힌트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물류나 제지 여기서 벗어나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주식은 정말 쉽습니다. 단순히 뭐 물류, 제지 놓쳤다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일기에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그 종목을 무리해서 올라가는 그런, 굉장히 무리해서 베팅을 하고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닥권에서 쉬고 있는 그런 종목들. 물론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다 물류 재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못 받을지언정 언젠가는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하시면 분명히 답이 오겠죠. 그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경쟁력, 다른 업체와는 다른 무슨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보시면은 사실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아마존이라는 그런 기업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히 뭐 물류를 하고 배송을 하고 그냥 끝났다면 뭐 세계 1등, 최근에 이제 아마존 그 CEO가 전 세계 1등 부자가 됐었잖아요. 지금 뭐 순위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긴 한데 테슬라가 지금 뭐 1등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기회는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가 좀 형성이 되면 어떤 사이클을 만드는지 이것을 좀 잘 체크를 하면 항상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 놓치신 분들은 이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힌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간단하게 이거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제가 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체크를 해보시고 일단 다시 수급 체크로 돌아와서 외국인 매매 동향을 계속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현물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 그 현물 시장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지만 선물은 이제 매도를 했죠. 여기에서 이제 포지션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매수를 하고 있지만 여긴 매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물은 그냥 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미래의 지수가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건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고 있지만 미래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다. 라는 점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 포지션을 지금은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될까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고 관련된 그런 섹터군들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승으로 대응을 하면서 짧게 보는 관점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은 매도 중립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외국인들 수급 포지션을 잘 따라하시면 돼요. 주식을 딱 매매하는 건 사실 주식을 대응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있지만 가장 공격적으로 하는 투자자가 사실 개인 투자자밖에 없어요.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 모두 다 방어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멈출 때는 멈추고 이때도 베팅하고 이때도 베팅하고 설마 떨어지진 않을까?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지수가 하방 가능성이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뭐 기대감이 있지만 단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까? 어쨌든 그렇게 굉장히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버리셔야 돼요. 지금 상한가 종목이 굉장히 오늘 많이 갔기 때문에 아마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떤 종목이든 내가 이걸 지금 당장 사면 매수로 가지 않을까? 상한가에 가지 않을까? 뭔가 따라잡고 싶은데 심리적으로 패턴을 좀 많이 꼬이게 하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좀 조심해서 대응하실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주식 선물도 지금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물만 매수하고 있고 선물은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점은 지금 외국인들은 아직도 중립으로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히 오늘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시장을 어느 정도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쿠팡 관련된 상장 이슈까지 있는 이런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호재까지도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굉장히 조금 섣부른 판단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매매 동향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뭐 금융투자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일성보다는 연속성으로 최소 2일, 3일 정도는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조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매수 전환하는 시점은 아니다라는 점을 조금 잘 체크를 해보시고 일단 그러면 대응하는 그런 방향에서도 일단은 거래 대금을 잘 보셔야 돼요. 거래 대금 자체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 오늘 7,200억 정도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이 수치가 많은 수치는 아니에요. 뭐 최근에 이제 매수 그 거래 대금 정도를 보셨겠지만 지금 유동성장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돈이 엄청나게 시중에 풀리기 전에 뭐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기 전에 이 7,200억 자체는 굉장히 좀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 유동성장이 지속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개인들만 해도 1조, 2조 뭐 매수를 정말 좀 적극적으로 했다 그러면 1조, 2조 정도는 그냥 거뜬히 올라가거든요. 어쨌든 거래 대금, 최근에 이제 매수했던 매수세를 넘어주는 거래가 있어야 우리가 이제 거래량을 체크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이렇게 뭐 상승 곡선을 그리죠. 그러니까 저번 거래량보다는 거래가 많아야 거래가 좀 터졌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래가 터졌다인데 일단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던 매수세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 진행이 됐다고 거래가 사실 터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을 보시면 사실 힌트가 있어요. 사실 주식이 뭐 이것저것 체크를 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만 이걸 잘 도입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모든 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거래 대금을 잘 보시고 추후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같은 시장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을 이용을 해서 진화하고 발전하시는 분들이 두 분류로 좀 나뉘는데 지금 이 시장을 통해서 굉장히 배울 게 많은 그런 시장이에요. 저도 이제 주식을 굉장히 조금 한 10년 넘게 진행했지만 일단 이런 장을 통해서 굉장히 좀 한 번 더 이제 저도 이제 스스로 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어쨌든 거래 대금을 잘 보시고 잘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은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런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확보를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종목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아예 놓쳐버릴 수는 없어요. 그런 종목들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조금 현금 비중을 좀 확보를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조금 저울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전략보다는. 그리고 포트폴리오 죄송합니다. 포트폴리오 수정 구성을 계속적으로 좀 바꾸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하면 돼요. 지금 시장에서는 무언가 뭐 크게 작게 뭐 대응을 하시거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시적으로 5%, 10%, 뭐 30% 가는 종목들 물론 잡으면 좋겠지만 그게 언제까지 갈지. 네. 올라가는 종목들을 잡아서 지금 손실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어쨌든 거시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대응 전략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금 비중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챙겨 놓으셔야 되는데 한 20%에서 30% 정도 내외에서는 조금 가지고 계신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특히 자동차 관련주 제가 기존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단기적으로 악재가 나오면 일단 소다기는 피하고 현금 비중을 계속적으로 좀 확보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향성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수급 그리고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면서 방향성을 보셔야 돼요. 상승이냐 하방이냐. 제가 이제 주식을 대응하실 때는 힘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힘이 상방인지 하방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어떤 섹터군들의 힘이 어느 쪽에 쏠려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물론 반도체 관련주도 좋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힘은 반도체 관련주도 좋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쿠팡 관련된 상장 이슈가 나오면서 물류 재지가 확 올라갔잖아요. 이런 힘을 항상 저울질을 잘 하셔야 돼요. 포트폴리오 수정 전략은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힘이 어디에 많이 받고 있는가. 상승이 쭉쭉쭉쭉 나와서 그런 힘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기존에 사람들이 어느 쪽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 관련주 물론 좋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파급력의 사실 문제이거든요. 반도체가 물론 좋다는 건 알지만 쿠팡 관련된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힘을 잘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제가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단 보시면 이제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고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네, 찍고 들어오시면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 이 방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네,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투자 이해입니다. 이제는 실전이다. 개수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앞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은 시장 흐름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시장이 이렇게 됐는데 저 전문가 계속 방어적으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챙기라. 아직은 시장의 상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방향성을 잡히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려도 사실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대응하세요. 제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지수가 상승하고 착 올라가는 그런 구간에서는 제가 근데 저번 달 12월 달, 1월 달에는 매수 적극적으로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어적으로 대응할 때는 싹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고 매수할 때는 쫙 풀어서 매매를 하시고 어쨌든 그런 전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투자에 대해서 도움이 되시는 부분들은 이런 거니까 잘 체크를 해보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방향과 힘이다. 사실 이 방향은 그냥 하나로 요약해드리면 그냥 힘이에요. 힘이 곧 방향이겠죠, 사실. 상방이냐, 하방이냐. 섹터가 어떤 종목이 자리를 잡을 때는 어느 쪽에 힘을 많이 받고 있는가, 힘을 많이 둘 것이고 파급력에 대해서 탄력성, 제가 이제 종목을 체크할 때는 탄력성을 많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사실 힘이거든요. 좀 가벼운 힘도 있고 물론 모두 다 같은 그런 힘은 아니에요. 종목을 사실 체크할 때는 이 종목은 조금 탄력성이 있고 뭐 떨어질 때는 떨어져도 확실하게 단기간에 좀 튀어오르는 힘이 있고 얘는 이제 묵직하게 올라오는 힘이 있고 뭐 이렇게 흔들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힘도 있죠. 탄력성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건데 사실 이 힘을 어떻게 내가 이용을 할 거냐예요. 어떤 종목을 좀 보실 때는 그러니까 힘을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뭐 차트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 차트를 보고 캔들을 이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종목들 이 차트나 캔들에서 그 느껴지는 그 힘을 보셔야 되거든요. 사실 이평선 자체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흐름이 이렇게 일자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고를 팠어요. 그럼 이렇게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가 공포감을 가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이게 이 자리를 만드는 힘이 일반적으로 털어내는 자리인가 정말 빠져나가는 자리인가 아니면 속인 자리인가 이거를 좀 잘 분간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힘을 보신다면 충분히 이제 해결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아마 느낌을 좀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많이 보시다 보면 힘을 좀 읽으실 수 있는데 차트보다 차트 밖에서 제가 보는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그 힘을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를 선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강하게 움직이는 도 있지만 움직일 만한 섹터를 보자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에 이제 재료, 그러니까 성향에 맞는 그런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향, 성격. 나는 좀 단기적으로 좀 파닥파닥하고 떨어질 때는 팍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가고 그런 종목들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반면에 나는 안정적으로 좀 끌어가고
잘 보는 거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신의 성향에 맞는 그런 종목들을 사셔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분야, 뭐 기법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차트를 보는 그런 모양, 뭐 삼각형 수렴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알고 있대. 사실 내가 좋아하는 나에게 잘 맞는 그런 매매 기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성향에 맞춰서 조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재료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서 이제 파급력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성향과 맞는 건데 이건 어쨌든 파급력은 전반적인 거예요. 재료에서 파급력이 나온다. 어떤 종목을 들어가요? 그럼 이제 재료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이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분님께. 코스피, 코스닥 우리가 거래하는 종목들에는 모두 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모두 다 냉정하게 모두 다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기업도 다 그냥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저마다 뭔가 특색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도 통과를 해주고 상장이 되는 거겠죠.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없는 그런 뭐 특화된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고 다른 뭐 기업에서 하지만 뭔가 보완이 된 그런 종목들도 기업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재료는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 종목을 샀는데 얘가 무슨 재료가 있고 얘가 무슨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접근을 하신 경우가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파급력은 이겁니다. 종목은 있잖아요.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뭔가 어떤 종목을 사고 싶다. 반도체 관련주 A라는 종목을 사고 싶은데 A라는 종목에 뭐 반도체가 뭐가 있고 영업이익도 괜찮고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뭐 수주도 잘 받고 있고 뭐 재무도 건전하고 그냥 꾸준히 갈 수 있는 종목이야. 근데 B라는 종목은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뭐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도 있고 뭔가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시대 변화에서 뭐 4차 산업과 관련된 뭐 인공지능이나 AI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뭔가 발전하고 있고 뭔가 파급력이 나올 만한 재료예요. A라는 종목을 사셔야겠어요? B라는 종목을 사셔야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을 체크하자는 이 파급력은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난무난한 종목들, 내가 사고 싶은 종목, 뭐 쉽게 그러니까 소비재 관련주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품 관련주. 물론 식품 관련주 무난히 상승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무슨 최근에 이제 짜파구리 관련해서 농심 관련주가 나왔었고 예전에는 뭐 꽃고명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이 나왔었잖아요. 뭔가 파급력이 있죠. 그러한 종목들을 조금 잘 보셔야 우린 기회비용을 잘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일 만한 섹터가 바로 이런 거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그 재료로 포장하지 마세요. 영업이익으로 이제 포장하신 분들 많으신데 기업으로서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돈을 못 벌면 기업으로서 제대로 된 일을 못 하는 거거든요. 뭐 학생이 공부를 하는 건 당연하죠. 네. 뭐 그런 것처럼 어쨌든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섹터를 잘 선별을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파급력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 이게 없다면 주가가 이렇게 잘 가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차트인데 분명히 뭐 2,000원대 이렇게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일자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거 누군가 만든 거거든요. 이게 꺾어졌을 때 굉장히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왜죠? 한 방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얘가 마이너스 30%면 이게 30% 상한가 한 번만 맞으면 바로 매수한 자리 내 매수가까지 오는 거거든요. 근데 한 방이 없다면 굉장히 공포감을 많이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얘가 뭐 인수합병에 대한 그러한 이슈가 있다. 그러면 한 2번 정도는 볼 수 있겠네요. 바로 상승권으로 돌아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파급력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강하게 움직일 만한 섹터에 대해서 제가 강조 말씀드린 이유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속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쿠팡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물류 관련주로 접근하신 것보단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그런 결제 부분들 그런 것까지 영향력을 파급시킬 수 있잖아요. 파급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 어떤 기업들을 좀 건드리고 어떻게 사업성을 띠는지를 잘 보시면 좋겠어요. 단순히 물류, 제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물류, 제지라면 과연 상장을 시켜줬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물론 처음에 어떤 섹터군이 뭔가 형성이 될 때는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딱 바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점점 진화하면서 사이클이 형성이 된다는 부분을 조금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진부한 내용일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돈 관리를 잘한다.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이 뭘까요? 네. 돈 관리를 잘한다는 부분이 무엇일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돈 관리를 잘한다는 부분. 똑똑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제가 이거 책에서 본 내용인데 어쨌든 똑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 행동에 대해서 이제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재무제표나 뭐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뭐 엄청나게 주식을 공부하고 기업을 공부하고 그런 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들 있죠. 주식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학문이 아니에요. 네. 뭐 답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건 뭐 학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종목이 차트가 뭔가 이게 늘어졌어요. 흐름이 늘어졌는데 내가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단기 이평선을 이탈을 했고 곧 장기 이평선도 이탈할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명확한 흐름을 알지 못한다면 세력들이 여기서 물량을 다 던졌는가 아니면 물량이 남아있는가 속임자리인가 이걸 몰랐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머릿속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행동하는 사람, 행동으로 옮긴 사람 많지 않아요. 마이너스 30%가 마이너스 40%가 마이너스 50%가 60%가 70%가 되어도 매도하지 않아요. 본전까지 오면 내가 매도하겠다. 근데 60, 70%가 빠졌는데 올라오기는 정말 쉽지 않죠. 세력들이 일부러 던져낸 게 아니라면. 어쨌든 오히려 똑똑하기 때문에 이거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하버드 학생들 데리고서는 이제 매매를 시켰더니 뭐 5년이었나 10년 동안 수익률이 볼품이 없었어요. 10%가 안 돼요. 네.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도 많았고 어쨌든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행동하느냐 무엇이든 뭐 행동으로 딱딱딱 옮기고 사실 딱딱딱 기계적으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계적으로 어떻게 누가 잘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달려있다는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고 지수가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아마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현금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못 잡아서 굉장히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 물론 아쉬울 수 있지만 상한가 따라잡기 하고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안 해야 된다는 거 머릿속으로 아시면서도 어쨌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이런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 전반적으로 뭐 주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냥 금융 자체가 수학이나 과학이 아니에요. 뭔가 무슨 학 그러니까 투자에 관한 그런 것들은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기본 이론은 이론이에요. 뭐 연애를 글로 배우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은 실제 실전으로 뭔가 경험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행동을 뭔가 잘못된 A라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내가 매매 실수를 했다면 다음번에 이걸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거든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걸 누가 빨리 깨냐 안 깨냐의 차이이거든요, 사실. 깨닫는 거는 똑같아요. 아쉬움을 느끼는 것도 똑같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아쉬웠어요. 아, 내가 왜 이번에는? 근데 아쉬운 거 뒷전이고 저는 왜 여기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물론 아쉽죠. 마음이 쓰립니다. 사람이라 어쩔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누가 많이 비워내냐의 차이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아는데 누구든 다 그렇습니다. 돈을 잃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시장에서. 그쵸? 근데 이거를 누가 많이 비워내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처럼 뭔가 답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만약에 주식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 이건 이렇구나, 이건 이렇구나 받아들이시는 건 좋은데 이게 답이다라고 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과학도 아시겠지만 과학은 이론이에요. 저도 원래 이과였죠. 네. 그러니까 이론이기 때문에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그런 상식들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뭐고 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것도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거죠. 그쵸?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 그냥 이론은 이론, 완벽한 것은 없다. 거기서 최선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똑똑하고 말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감정에 대한 제어력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당장 아쉽지만 내가 여기서 빨리 깨어나서 아,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잘못했으니까 빨리 습득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빠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아쉬울 수 있지만 거기에 빠져 있다고 한 종목, 내가 10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제 매매가 굉장히 좀 어려우신 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10종목 가지고 있는데 한두 종목, 이게 10종목 중에 8, 9종목 있잖아요. 얘네가 플러스가 나고 있어요. 한두 종목은 마이너스 나고 있어요. 근데 포트가 왜 망가지고 내가 매매가 꼬이냐면 이 8, 9종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한두 종목 때문에 그래요. 이 한두 종목 때문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한두 종목 때문에 내가 매매가 통째로 그냥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자꾸 깨고 계속적인 그 억제를 하고 제어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잘 다독이고 잘 습득을 하고 계속적으로 그걸 깨셔야 됩니다. 계속 버리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저도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네. 10년 넘게 주식을 하면서도 저도 매일매일 버려요. 아쉬움이 남을 때도 있어요. 못 잡았기 때문에. 다만 그거를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 가볍게 그냥 넘기느냐. 아, 이번은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그냥 그렇게 좀 가볍게 좀 넘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뭐 주식은 패턴의 반복이고 역사는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역사가 사실 반복되는 것이 아니래요. 굉장히 이거 책을 읽다가 제가 좀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인데 다음 시간에 책을 한번 설명을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사람이 반복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 사람이 반복하는 게 내가 반복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고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강의 1시간 동안 좀 진행을 했는데 뭐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굉장히 좀 도움되실 만한 그런 문구들도 제가 챙겨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투자하시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뭐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런 부분들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단 보시면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네,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네,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좀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네, 저는 이만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 최충성 전문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